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HBM4E 이야기도 나오고 AI 반도체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왜 아직 확실하게 평가를 못 받는 걸까? 삼성전자가 정말 HBM에서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걸까? SK하이닉스는 이미 앞서갔는데 삼성전자가 뒤늦게 따라가서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HBM은 그냥 메모리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AI 서버의 성능을 좌우하고 엔비디아 GPU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고 데이터 센터의 효율과 비용까지 연결되는 핵심 부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HBM을 보는 건 당연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HBM 이야기가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HBM 전쟁은 속도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몇 기가bps냐, 대역폭이 얼마냐, 몇 단으로 쌓았냐, 용량이 얼마냐. 물론 이런 숫자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AR 메모리 전쟁에서 더 중요한 질문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빠른 건 알겠는데 오래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 성능은 좋은데 전력은 얼마나 먹느냐? 데이터는 빨리 오가는데 열은 제대로 빠지느냐? AI 서버 안에서 장시간 돌렸을 때 흔들리지 않느냐?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좋은 스펙도 실제 고객사 검증에서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HBM4E를 볼 때 단순히 샘플이 나왔다는 것만 보면 부족하다고 봅니다. 진짜 봐야 할 건 그 다음 승부입니다. 속도, 다음은 발열입니다. 대역폭, 다음은 전력 효율입니다. 샘플, 다음은 고객사 검증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패키징과 실제 납품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 HBM4E, 다음 승부는 발열입니다. HBM가 AI 메모리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HBM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쉽게 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HBM은 AI 서버의 병목을 풀어주는 핵심 메모리입니다. AI 모델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학습해야 할 데이터도 많아지고 있고 추론량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GPU가 아무리 강해도 필요한 데이터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연산 성능을 제대로 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GPU가 아무리 좋은 엔지니어도 연료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HBM은 그 연료를 아주 빠르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I 서버에서 HBM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서 SK하이닉스가 먼저 강하게 평가받았습니다. HBM 시장에서 고객사 신뢰를 먼저 얻었고 AI 메모리 대표 수혜주처럼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검증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수율은 안정적이냐? 발열은 잡았느냐? 전력 효율은 괜찮으냐? 실제 납품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입니다. 좋은 기술 이야기는 많은데 시장이 아직 완전히 믿어주지 않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HBM 전쟁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HBM4E와 HBM5로 넘어갈수록 승부의 기준은 더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보다 누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누가 전력 효율을 잡느냐, 누가 발열을 제어하느냐, 누가 고객사 시스템 안에서 오래 버티느냐, 이게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삼성전자의 다음 카드가 나옵니다. HBM은 쌓을수록 강해집니다. 하지만 쌓을수록 어려워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으면 용량은 커지고 대역폭도 늘릴 수 있고 AI 서버에 필요한 성능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층을 쌓으면 열도 같이 쌓입니다. 이건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을 높게 올리면 공간은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기계가 많이 돌아가고 전기가 많이 쓰이면 그 안에서 열이 생깁니다. 환기와 냉각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건물이어도 오래 안정적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HBM도 비슷합니다. 여러 층의 메모리가 촘촘하게 쌓이고 GPU와 가까운 곳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열을 어떻게 빼느냐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AI 서버는 잠깐 돌고 끝나는 장비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장시간 계속 연산합니다. 하루 이틀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부하를 받습니다. 그러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속도만 보는 게 아니라 안정성을 봅니다.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상태로 오래 버티는 게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HBM4E 이후의 승부는 속도
속도와 용량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력 효율, 발열, 패키징, 서버 안에서의 안정성, 이게 같이 가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HPB를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HPB는 히트 패스 블록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HBM 안에서 생기는 열을 더 효율적으로 빼내기 위한 길을 만드는 기술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HBM이 더 높게 쌓일수록 안쪽에서 생긴 열을 밖으로 빼는 게 어려워집니다. 겉에 있는 열은 상대적으로 빠질 수 있지만 안쪽 깊은 곳에서 생기는 열은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능이 흔들릴 수 있고 전력 효율이 나빠질 수 있고 장시간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HPB는 이런 문제를 잡기 위한 카드입니다. 열이 갇히지 않도록 열이 빠져나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기술 이름이 아닙니다. AI 메모리 전쟁의 다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HBM3E와 HBM4 구간에서는 누가 먼저 고객사에 들어갔느냐, 누가 대역폭을 더 높였느냐, 누가 더 빠르게 공급했느냐가 크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HBM4E와 HBM5로 넘어갈수록 고객사 질문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빠른 건 알겠는데 열은 괜찮습니까? 전력 효율은 어떻습니까? 장시간 AI 서버에서 안정적으로 버팁니까? 패키징까지 포함해서 시스템 전체 성능이 유지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4E에서 반격하려면 샘플만 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고객사 검증, 양산 안정성, 전력 효율, 발열, 패키징까지 같이 잡아야 합니다. HBB는 바로 그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카드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E를 내세우는 건 단순히 우리도 HBM 합니다 라는 의미로 보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 HBM4E를 제대로 보려면 그 안에 들어간 구조를 봐야 합니다. D램 기술이 들어가고 파운드리 베이스 다이가 들어가고 패키징 기술이 들어가고 발열과 전력 효율을 잡는 방향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로직도 있고 썬단 패키징도 있고 AI 팩토리라는 큰 방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HBM4E는 이 조각들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HBM 하나만 놓고 늦었냐 안 늦었냐로만 보면 판을 너무 작게 보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증명해야 할 건 많습니다. HBM 고객사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양산 안정성을 보여줘야 하고 실제 납품으로 숫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 신뢰도 다시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HBM4E와 HPB를 같이 보면 삼성전자가 단순히 뒤쫓는 회사가 아니라 다음 세대 AI 메모리 병목을 잡으려는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는 삼성전자 하나만 따로 보면 판단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HBM4E 하나를 보더라도 속도만 보면 부족합니다. 발열도 봐야 하고 전력 효율도 봐야 하고 패키징도 봐야 하고 장비주도 봐야 하고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만 보면 답답하고 SK하이닉스만 보면 비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HBM만 보면 삼성전자가 늦어 보이고 파운드리만 보면 아직 확인할 게 많아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것보다 돈이 어디서 어디로 번지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HBM4E 기대가 메모리 대형주로 갈지 후공정과 선단 패키징으로 갈지 장비주로 갈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까지 퍼질지 이 흐름을 같이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준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를 통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돈이 어느 길목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보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HBM4E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삼성전자만 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HBM 장비주로 먼저 갈 수도 있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번질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뉴스 하나에 바로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어느 섹터까지 확산되는지, 지금 자리가 돌파인지 눌림인지 아니면 이미 과열된 자리인지 같이 보는 겁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뒤쪽에서 이 자료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시 HBM4E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삼성전자에게 HBM4E는 단순한 신제품이 아닙니다. 시장 신뢰를 되찾기 위한 시험입니다. HBM3E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분명히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시장 신뢰를 얻었고 AI 메모리 대표 수혜주로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검증이 남았다, 수율을 봐야 한다, 고객사 납품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HBM4E에서 삼성전자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고객사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양산 안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력 효율과 발열에서 신뢰를 줘야 합니다. 패키징까지 포함한 전체 시스템 경쟁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 납품과 실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크게 봅니다. 샘플 공급은 시작입니다. 검증은 문턱입니다. 양산은 실력입니다. 납품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나와야 주식시장은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HBM4E를 볼 때 샘플 나왔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됐다로 봐야 합니다. AI 서버 시장에서 발열은 점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더 많은 GPU가 필요하고 더 많은 HBM이 필요하고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전기를 많이 먹으면 열도 많이 납니다. 열이 많이 나면 냉각 비용이 올라갑니다. 냉각 비용이 올라가면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커집니다. 그러면 고객사는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성능도 좋은데 전력은 덜 먹습니까? 열은 잘 잡습니까? 오래 돌려도 안정적입니까? 전체 서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회사가 AI 인프라 시장에서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B를 내세우는 건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한 준비로 볼 수 있습니다. HBM4E와 HBM5 세대로 갈수록 고객사 요구는 더 까다로워질 겁니다. 속도는 기본이고 전력 효율과 발열, 패키징 안정성까지 같이 봅니다. 결국 HBM 경쟁은 메모리 속도 전쟁에서 시스템 안정성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선단 패키징도 같이 봐야 합니다. HBM은 쌓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쌓은 메모리를 GPU나 AI 가속기와 제대로 연결하려면 패키징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후공정과 패키징을 상대적으로 뒤쪽 공정처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시대에는 다릅니다. 패키징이 전면으로 올라왔습니다. 데이터가 빨리 오가야 하고 신호 손실을 줄여야 하고 열을 빼야 하고 여러 칩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선단 패키징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E, HBB, 선단 패키징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HBM4E를 잘 만들어도 고객사 칩과 잘 붙이지 못하면 최종 성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패키징까지 강해지면 삼성전자는 단순 메모리 공급자가 아니라 AI 반도체 구조 전체를 제한할 수 있는 회사가 됩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반격 포인트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강합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함께 묶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이 HBM 하나에서 패키징과 시스템 전체로 커질수록 삼성전자가 다시 주목받을 여지는 커집니다. AI 팩토리도 연결됩니다. AI 팩토리라는 말이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와 제조, 반도체 인프라가 하나의 거대한 생산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개념입니다. 예전 공장이 제품을 찍어냈다면 AI 팩토리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추론을 돌리고 AI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장처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HBM이 필요하고 서버용 D램이 필요하고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전력 효율이 필요하고 냉각이 필요하고 패키징과 파운드리 기술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AI 팩토리를 말한다는 건 단순히 메모리 하나만 팔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전체에 필요한 반도체와 시스템 기술을 함께 가져가겠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의 체급과 잘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회사이면서 파운드리 회사이고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데이터 센터 저장 장치도 가지고 있고 모바일과 가전, 디바이스 생태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AI가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기기와 공장, 로봇, 자동차, 가전으로 확장될수록 삼성
삼성전자가 연결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HBM4E와 HPB는 단순 메모리 기술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AI 팩토리판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술적 입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 뉴스 하나만 보고 흥분하지 않는 겁니다. HBM4E 뉴스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간다고 보면 안 됩니다. HPB가 중요하다고 해서 곧바로 시장이 강하게 반응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결과를 원합니다. 고객사 검증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양산 안정성을 보고 싶어하고 실제 납품과 매출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고객사 검증입니다. HBM4E가 실제 고객사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외국인 수급 없이는 큰 추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셋째, 섹터 확산입니다.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SK하이닉스와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맞아야 시장이 HBM4E와 HPB를 진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HBM4E는 속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AI 메모리 시장은 속도와 대역폭을 넘어 전력 효율과 발열, 패키징 안정성까지 보는 시장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HPB를 준비한다는 건 바로 다음 세대 AI 메모리 병목을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인할 건 많습니다. 고객사 검증, 양산 안정성, 전력 효율, 발열, 패키징, 실제 납품, 이 모든 게 이어져야 시장 신뢰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큽니다. 삼성전자를 단순히 HBM에서 늦은 회사로만 보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HBM4E, HPB, 선단 패키징, 파운드리, AI 팩토리가 하나로 맞물릴 때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차분해야 합니다. 기술 이야기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좋은 기술과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HBM4E가 좋고 HPB가 중요하고 AI 메모리 시장이 커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중간중간 흔들립니다. 기대가 먼저 반영될 수도 있고 고객사 검증 결과를 기다리며 쉬어갈 수도 있고 미국 반도체주나 환율, 금리 변수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기대감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급과 자리를 같이 봐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지금 자리가 돌파인지, 눌림인지, 과열인지 이걸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라 좋은 흐름과 좋은 자리가 맞을 때 차분하게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만 따로 보면 판단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HBM4E를 봐야 하고 HPB 발열 기술도 봐야 하고 SK하이닉스 흐름도 봐야 하고 엔비디아와 AI 서버 수요도 봐야 합니다. D램 가격을 봐야 하고 패키징과 장비주도 봐야 하고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까지 봐야 합니다. 여기에 환율, 금리, 외국인 수급까지 붙습니다. 이걸 매일 혼자 다 챙기려면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종목 하나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HBM4E에서 시작된 돈이 SK하이닉스 HBM으로 갈지, HBM 장비주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파운드리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갈지 큰 그림을 펼쳐놓고 보는 자료입니다. 주식에서 가장 무서운 건 좋은 뉴스를 보고도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삼성전자 HBM4E 뉴스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장비주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요. HPB처럼 발열 기술이 부각됐는데 후공정과 패키징 쪽으로 돈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력 인프라가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를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를 정리해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을 무조건 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돈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보기 위한 관찰 리스트로 담아둔 겁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 7개 섹터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HBM4E 하나가 좋아도 돈이 삼성전자 하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글로벌 메모리, HBM, 파운드리, 패키징, 장비, 전력 인프라 쪽으로 같이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한 종목만 붙잡고 있으면 돈의 방향을 놓치기 쉽습니다. 삼성전자가 답답할 때 오히려 다른 길목에서 돈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주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뒤 삼성전자가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타점 기준 4개도 넣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붙는 돌파인지, 큰 흐름 안에서 쉬어가는 눌림인지,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복인지, 아니면 이미 과열돼서 피해야 하는 자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좋은 종목을 보고도 너무 비싼 자리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흐름이 살아있는데 잠깐 눌렸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에는 단순 종목명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봐야 하는지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HBM4E 기대감에만 흥분하는 건 아닌지, 삼성전자의 발열과 패키징 포인트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기술 뉴스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자료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감정적으로 따라가지 않기 위해 시장의 흐름을 차분하게 보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흥분하지 않고 그 뉴스가 어느 섹터로 번질 수 있는지, 어느 자리가 너무 뜨거운지, 어느 구간에서 확인이 필요한지 같이 보자는 취지입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와 함께 필요한 안내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4E, HPB, SK하이닉스 흐름, 엔비디아, AI 서버 수요, D램 가격, 파운드리, 선단 패키징, 장비주, 전력 인프라, 미국 반도체주,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혼자 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시장 체크포인트, 매매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장중 수급 흐름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묶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HBM 속도 하나만 놓고 보면 진짜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AI 메모리 전쟁은 이제 더 빠른 메모리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더 빠르면서도 더 오래 버티고 더 낮은 전력으로 움직이고 더 안정적으로 열을 빼는 싸움입니다. HPB는 바로 그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카드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영역에서 고객사 신뢰를 얻는다면 HBM4E와 HBM5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시장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인할 건 많습니다. 고객사 검증이 필요하고 양산 안정성이 필요하고 실제 납품이 필요하고 외국인 수급도 따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큽니다. 삼성전자의 진짜 승부는 HBM 속도 하나가 아니라 AI 반도체 전체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솔루션을 보여주느냐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말은 이겁니다. HBM4E 다음 승부는 발열입니다. 그리고 발열을 잡는 회사가 AI 메모리의 다음 판에서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삼성전자의 HBM4E와 HPB 선단 패키징 흐름이 어떤 종목과 섹터로 돈의 길목을 만들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